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성남에 터를 잡고 살아온 지 약 10여 년. 치열한 직장 생활과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기쁨을 받았던 육아 생활. 어느 것 하나 소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내 자신의 일은 우선순위를 미뤄두기만 했던 지난날이었습니다. 몇 년 전 직장을 관두고 나서야 나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차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돌아본 것들 중 하나가 제가 사는 지역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초등학생 3학년이 된 아이의 뇌고장 알기라는 숙제를 보고 성남에 대해 이제 처음 알아봤는데, 당시에는 얘한테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설명해 주나, 어디까지 말해줘야 할까 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간에 쉼이 생긴 후부터는 지역 활동을 통해 이제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든지 시승격 50주년이라든지 하는 그런 서사가 저의 일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 콘텐츠 아카이빙 프로젝트까지 함께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책의 기록물을 제가 소개하면서 성남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9 마을 콘텐츠 아카이빙 프로젝트 첫 번째. 지금 여기 성남. 태평 2동, 태평 4동 빈집 산책. 2017년 12월 21일 태평동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풍경을 기억한다. 주황색으로 갓 도색한 태평 공공예술창작소에서는 새집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반짝거리는 새집 주위에는 어둡고 텅 빈 버려진 집들이 있었다. 나는 그 집들을 골목에 버려진 쓰레기와 비슷한 것으로 인식했다. 지저분한 것, 으스스하고 위험한 기운을 내뿜는 것. 2018년 1월 태평공공예술창작소 1기 작가들이 입주했다. 나는 주황색으로 반짝이는 창작소에 시선을 고정하고 낯선 골목길을 드나들었다.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가 태평동의 주민인 것처럼 느껴졌고, 또 다른 순간에는 내가 외부자라는 것이 실감났다. 그러면서 나는 골목길 풍경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익숙해지니 버려진 집들은 으스스하지도 않은 그냥 빈집일 뿐이었다. 나는 태평동의 여러 빈집들 중에서도 창작소 인근의 빈집들을 구별하기 시작했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 집들을 지칭했다. 태평동 빈집 산책은 태평 4동의 빈집들 8채를 돌아본 기록이다. 성남시가 매입하여 도시재생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이 빈집들은 앞으로 철거나 보수 등의 작업을 거칠 것이고, 따라서 2019년 11월 현재의 모습들은 내년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얼핏 보면 버려진 집이지만 다가가 보면 비어있는 집이고, 그렇기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인 빈집들을 산책하듯이 가볍게 기록하였다. 태평동 빈집 산책의 시작은 금빛초등학교 정류장으로부터 시작한다. 만민유통 사익길로 올라가면 차 한 대도 다니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의 양쪽으로 벽돌로 된 2층 혹은 3층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2239번지 달팽이 집이다. 지붕에 올라가 있는 2마리의 달팽이는 섬세하게 제작되어 지붕 위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함께 산책하던 주민이 저 달팽이는 훨씬 이전부터 저 지붕 위를 기어가고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토박이인 셈이다. 검은 기와 지붕을 돌아가 보면 달팽이 집의 정면이 나온다. 도로 양쪽의 주택 앞에 각각 차를 주차하고서도 가운데 공간으로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한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 달팽이 집의 정면은 상가였다.
처음 보았던 달팽이가 올라간 기와 지붕은 상가 뒤쪽에 숨겨진 살림집의 지붕이었다. 대로변에서는 가게로 영업을 하면서 가게 뒤편의 방에서 살림을 살던 점포 겸용 주택의 특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집이었다. 내부 수리를 해서 다분히 현대적인 분위기였던 이 집의 주인은 2239번지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고 여기서 자신의 삶을 일구었다. 2018년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달팽이 집을 매입할 때까지 이 집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달팽이 집에 평생에 비추어 보면 빈집이 된 시간은 찰나에 가까운 짧은 시간일지도 모른다. 태평사동에는 아주 작은 시장이 있다. 시장이라기보다는 가게들이 모인 작은 골목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 골목길 양쪽으로는 마트와 반찬가게와 문구점, 식당, 분식집, 철물점 등이 자리에 있다. 골목을 걷다 보면 어느덧 조그만 사거리가 나오고 상점들로 채워졌던 골목에 다시금 가정집들이 나타난다. 바로 이 사거리 한쪽 귀퉁이 방앗간 바로 옆에 2591번지 빈집이 있다. 80년대에 이 지역에서 널리 애용되었던 자재인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짜리 단독 건물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벽돌집인 2591번지 빈집을 닭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이 예전에 닭을 잡고 개육을 가공해서 팔던 가게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외부에서 간판을 따로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유리창에 닭이라고 크게 써놓은 글씨는 그대로 남아있다. 닭집이 닭집으로서 영업하던 그 시절, 인근에는 닭을 튀겼을 것이고 어쩌면 또 다른 닭집이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골목이 한때는 시장으로서 얼마나 번화했을지 상상해보며 닭집을 뒤로한다. 1568번지 빈집은 태평동의 집들처럼 붉은 빛이 감도는 벽돌로 지어진 집이라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나쳐가기 십상이다. 하지만 발길을 멈추고 바라보면 이 집은 산책자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이 집의 1층은 마치 두 조각을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다. 창문만 있는 왼쪽 조각은 붉은 벽돌로 벽면을 마감했고 2개의 문이 있는 오른쪽 조각은 시멘트를 바른 듯 매끄러운 벽면 위에 마살라 레드 컬러의 페인트를 칠해 놓았다. 2개의 문도 크기가 달라 1과 2분의 1의 배율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도시를 바라보는 연구자들에게는 그다지 놀랍지 않은 사례이다. 80년대 초반쯤의 시기에 최초로 지을 당시 단층으로 지었다가 후일 추가로 지어진 건물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왼쪽 조각과 시멘트로 깔끔하게 마감한 오른쪽 조각이 그렇고 지붕에 올려진 깨끗한 기와도 최근에 추가로 더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태평동의 빈집들은 대체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살거나 혹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가게나 공장으로 기능하는 등 빈집이 되기 이전의 북적임을 떠올리게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에 반해 1568번지 빈집은 단독 세대가 거주하는 가정집이었다. 이곳에서는 익명의 한 가정을 상상하며 머물렀다. 허물어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조금씩 고쳐나간 손길들을 생각했다. 단층 주택 옆에 새로운 1층의 조각을 덧대고 위로는 삼각자 모양의 2층을 올리며 지하실을 도배하고 꾸미는 부지런한 손길들 말이다. 영장산 공원 맞은편 77번 버스 정류장 앞에 197번지를 꼭대기집이라 부른다. 이 집은 80년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로 된 단층 주택이다. 협소한 필지에 세워진 주택답게 마당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만 보도블록에서 몇 발짝 물러선 위치에 집을 지어놓았다. 사각형의 건물, 사각형의 창문, 사각형의 현관문에 이르기까지 온통 직선과 사각으로만 이루어진 집이라는 느낌이다. 사각형 프레임에 갇혀있는 딱딱해 보이는 꼭대기집에서 마주치게 되는 뜻밖의 개방성이 있으니 바로 집 왼쪽에 옥외 계단이다.
사실 태평동의 주택들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해서 오르내릴 때마다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지가 좁아서 계단을 좁히는 만큼 집이 넓어질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대기집의 외부 계단은 내가 태평동에서 경험해본 어떤 계단보다도 여유롭고 편해서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편안한 계단이 말해주는 것은 지금은 없는 197번지 집주인의 움직임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릴 마음을 먹지 않고서야 이렇게 계단을 지을 리가 없는 것이다. 꼭대기집의 넓고 평평한 옥상에 놓인 장독대와 식물들을 보니 집주인의 생활이 짐작이 갔다. 그러나 꼭대기집에 반전이 있다. 왼쪽 경사로를 내려가는 순간 드러나는 사실은 단층이 아니라 2층 집이었다는 꼭대기집의 정체이다. 게다가 1층부터 2층에 이르는 벽면의 붉은 벽돌은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압도적인 분위기마저 느끼게 했다. 하얀 페인트로 칠한 모서리와 검은 벽이 이루는 대조를 보며 나는 꼭대기집이 가진 분위기에 감탄했다. 검은색의 과감한 사용과 외부 계단의 대담한 개방성이 인상적인 개성 있는 집이라고 느꼈다. 꼭대기집의 주인은 자기 취향이 분명한 멋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비어있다는 단어는 공허함이나 쓸쓸함 같은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만요. 내 삶이 일이나 육아로부터 벗어난 시간을 갖다 보니까 새롭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작가는 버려진 집이 아닌 비어있는 집이라 칭하고 그곳에 상상력을 가득 채워서 남아있는 이들에게 전달해줍니다. 비어있지만 쓸쓸하지 않은 이유겠죠. 지금은 꽉 차 있는 나의 공간이, 나의 지역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을 콘텐츠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앞으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